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치를 알아가기 위한 여정, 독서와 소통을 통해 같이 발전하기 위한 채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돼지코 독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책은 부자의 운이란 책이고 사이토 이토리 씨의 시리즈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은 역시 발췌독으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정신 수양을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수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폭포수를 맡다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직장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폭포수 대신 싫어하는 상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짜증나는 이 상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상사 이름을 폭포 이름에 대입해서 좋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누구누구 폭포를 맞으러 갈까? 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로 향하면 됩니다.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관상입니다.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고민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다물어진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삐뚤어져 있기까지 하지요. 이런 표정을 짓다 보면 어느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애연명왕이라 불리는 불상을 본 적이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불상의 이마에는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을 제3의 눈이라 부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주름이 생기면 이 눈이 닫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상을 잔뜩 쓰면서 고민해봤자 근사한 해결책이 떠오를 리는 없습니다. 미간이 열려야 제3의 눈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간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그냥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간이 열리거든요. 한번 활짝 웃으면서 미간에 주름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세상에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일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간단합니다. 재밌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저는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웃을 수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일은 곧 놀이입니다. 삶도 곧 놀이이고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지요. 주식과 부동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으로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쪽이 더 스릴 있고 재미있으니까요. 축구도 발로만 공을 찰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공을 뺏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슛도 멋지게 막으니 가슴을 재며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룰도 규칙도 없고 손으로 공을 만져도 된다면 결코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구석도 있으니 이런 시합이 재미있는 게 아닐까요? 지구상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있지만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웃음이란 인간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소중한 보물인 셈이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여튼 이 소중한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승부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서 펼쳐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부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인류 기업에 다니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큰돈을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비롯하여 사는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1000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1000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란 바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신은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단 한 가지 창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이죠. 아마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이런 부탁을 했겠지요. 나 대신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길 바란다.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당연히 신도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은 구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1000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니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 중에는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성공이라면 누가 이런 고생 따라 하겠습니까? 하며 따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얼굴의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자기 자신과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눈앞에서 승부가 펼쳐진다 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의 눈앞에 몇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란 존재는 1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요. 때문에 10만 번의 삶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삶도 몇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수없이 많은 환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뤄나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이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집착을 통해서 나를 좀 바르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보다는 나의 남은 생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을 다 끌어들임의 법칙이라고 하죠. 끌어들임의 법칙은 모든 걸 다 놓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이토 이토리 씨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고, 10만 번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10만 번의 삶 중에서 몇 번 정도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괜찮은 삶이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깨닫는 길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게 잘 풀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죠.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아,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로 날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귀인에게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 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의 말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일이 좋을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데는 고생 따위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종종 어른들이 모여 자신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는데 저는 곁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납세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사람, 이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달린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바퀴 중 어느 한 개라도 펑 하고 펑크가 나면 그 차는 달릴 수 없는 이치와도 같지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물론 다를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난 샤넬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1,000원짜리 싸구려 가방을 맨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샤넬백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니까요. 각자 스스로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예전에 이 행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도대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막 생각을 막 했는데 결국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을 찾는다 추구하는 자체가 우리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결핍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결핍에 집중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에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라고 많은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트 위트리 씨는 이걸 되게 쉽고 재밌게 책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거의 매일같이 친구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철판 위에 갈비를 굽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줌마, 여기 갈매기살 추가요 라고 외치더군요.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며칠간 그 가게를 들락거리다가 결국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았을까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갈비를 뜯어먹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웃게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가 암 퇴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소리로 웃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운이 좋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해도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 끝에 꼭 운이 좋다 라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늘은 아침에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난 운이 좋아. 이렇게 더운 데 있어도 난 운이 좋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라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괜히 무례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죠.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이 불안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인간은 한 가지밖에 원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속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는 불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78대 22의 법칙, 일명 유태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싫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땐 당연히 100%를 추구해야 하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어차피 최고가 78%이니까 결과에 어찌되었든 참 잘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22%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부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일 처리를 했다고 해도 역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78%겠죠. 그러면 또다시 미흡한 22%를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인간은 어느덧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지요. 그저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주자. 이런 마음가짐 말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제껏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수라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라의 길이란 화염지옥과 얼음지옥 따위의 지옥 사이에 있는 가늘고 구불구불한 길을 말합니다. 화염지옥에 빠지면 불에 타고 얼음지옥에 빠지면 몸이 얼어붙겠지만 이 수라의 길을 가면 불에 타는 일도 얼어붙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트 길이는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 사이를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제트 기류에 풍선을 띄우면 태평양도 횡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 올라타기만 하면 편안하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발을 잡아당길 필요도 없고 누구를 험담하고 모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이 1차선 도로가 아니라 3차선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따라서 때로는 주행 차선을, 때로는 추월 차선을 달리면서 자유롭게 운전을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머쥡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죠. 지금 당장 몇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빵 한 조각일지라도 그걸 받는 상대방은 외정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그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직장인 중에는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제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젊은 직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고 또 내일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옮길 운인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죠.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면 저축액을 5만원 정도 줄여서 남은 5만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출세를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도 없는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투자라 함은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봉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고객이니까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는 말을 하곤 했죠. 유자는 사실 바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그렇게까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죠.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평소에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희 버릇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둘째,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셋째,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넷째,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째, 이 사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이 5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며 살아간다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넷째 혹은 5째 유형처럼 이 사람은 없는 쪽이 좋겠다, 이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틈틈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늘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으로부터 이 가게에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가게는 없어도 괜찮아. 그 회사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들으면 그땐 끝장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로부터 자네가 그만두면 곤란해. 자네가 회사에 있어줘서 정말 도움이 되네. 이런 말을 들어야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의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이런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 회사에 나올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살이는 보고요리와 같습니다. 보고는 맛있는 생선이지만 독을 갖고 있죠. 즉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도 따라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구제불능의 마마보이였다거나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결혼했는데 사치가 심해 돈을 물쓰듯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에 독이 있다고 해도 독을 피해서 먹으면 그저 맛있는 생선일 뿐입니다. 같은 이치로 좋은 일을 받아들이고 나쁜 일은 그저 피하면 됩니다.